사라는 뉴욕교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59세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무미건조하고 생기 없는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녀의 남편 존은 무뚝뚝하고 아내에게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사라는 집안일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궁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자궁 전체와 양쪽 난소, 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사라는 수술 후에도 여전히 여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성의 상징인 장기를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남자들과의 관계를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자신을 여자로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과 말입니다. 이런 열망에 사라는 35세의 친구 에밀리가 운영하는 댄스 클럽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밀리는 대학 시절부터 사라의 절친한 친구로 항상 사라가 자신의 삶을 최대한 즐기도록 격려하는 밝고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댄스 클럽은 사라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그리고 춤을 추는 사람들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에밀리의 응원에 힘입어 조금씩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라는 온라인 데이트 앱을 통해 데이트를 해보았지만 잘생기고 매너 있는 남자들을 만났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형식적인 만남만 반복될 뿐 진정한 설렘이나 두근거림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텅 빈 마음 한구석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라는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관계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하고 싶어. 사라는 친구 에밀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에밀리는 그런 사라를 이해한다는 듯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사라, 내 마음 다 알아. 하지만 용기를 내야 해. 내 안에는 아직도 뜨거운 열정이 가득해. 그걸 밖으로 꺼내봐. 에밀리의 격려에 사라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라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낯선 사람의 손길에 몸을 맡기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숙련된 마사지사의 손길은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었고 어느새 사라는 깊은 이완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사지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아있었습니다. 더 깊은 곳까지 느끼고 싶어. 사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그녀의 욕망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진정한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사라, 너에게 딱 맞는 곳이 있을지도 몰라. 아주 특별한 파티인데. 에밀리가 말한 곳은 일반적인 댄스 클럽과는 차원이 다른 비밀스러운 성인 파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엄선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명의 남자와 함께 밤을 보낼 수 있는 기회야. 에밀리의 말에 사라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2명이나? 난 그런 거 상상도 못 해봤어. 사라는 몹시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알아? 에밀리는 사라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사라. 내가 다 알아봤어. 그곳은 아주 안전하고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돼. 그리고 너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줄 거야. 사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일을 해도 괜찮을까? 사라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나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네 마음이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야? 에밀리의 질문에 사라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욕망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난 사랑받고 싶어. 여자로서 존중받고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어.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 사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 에밀리. 그 파티에 가볼래. 사라는 주최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만남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고 섬세한 관계를 원해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만남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라는 신중하게 자신의 바람을 전달했고
주최자는 사라의 요구에 맞는 두 남성을 섭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주최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라의 바람에 꼭 맞는 두 남성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라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들의 프로필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남성은 알렉스라는 45세의 라틴계 남성으로 탄탄한 근육질 몸매와 열정적인 눈빛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며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성은 벤이라는 40세의 흑인 남성으로 지적인 분위기와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즈 뮤지션으로 활동하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두 남성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며 왠지 모를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내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 사라는 조심스럽게 주최자에게 연락하여 두 남성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약속된 날, 사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사라는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얼마 후 알렉스와 벤이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사라는 그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그들의 모습에 사라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알렉스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강렬한 눈빛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사라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라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렉스입니다. 벤은 알렉스와는 달리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라에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라 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벤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은 라운지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사라는 두 남성이 모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감과 함께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 방으로 올라갈까요?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라는 살짝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세 사람은 함께 스위트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사라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알렉스와 벤은 사라를 소파에 앉히고 그녀의 양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알렉스는 사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벤은 사라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말아요, 사라. 편안하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벤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사라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라는 눈을 감고 두 남자의 손길에 온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알렉스는 사라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가락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키스했습니다. 벤은 사라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사라는 낯설지만 기분 좋은 감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두 남자의 손길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알렉스의 뜨거운 손길은 사라의 몸에 열기를 불어넣었고 벤의 섬세한 손길은 사라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사라는 자신도 모르게 옅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사라의 입술을 부드럽게 덮쳐왔고 벤은 사라의 옷 속으로 손을 밀어넣었습니다. 두 남자의 거침없는 애무에 사라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두 남자의 품에 안겨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황홀경을 느꼈습니다. 알렉스의 뜨거운 열정과 벤의 섬세한 배려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사라를 쾌락의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깊이 사라는 애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두 남자는 사라의 요구에 맞춰 더욱 격정적으로 그녀를 탐닉했습니다. 사라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쾌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해요. 사라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환희, 그리고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라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두 남자가 자신을 침대에 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렉스와 벤은 사라의 양옆에 누워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사라는 두 남자의 품 안에서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안식처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라는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알렉스와 벤이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화려한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밤이었어. 사라는 지난밤의 일을 회상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짧지만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두 남자의 흔적을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그때의 감동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알렉스가 잠에서 깨어나 사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잤어요, 사라. 알렉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라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덕분에 정말 행복한 밤이었어. 사라는 알렉스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벤도 잠에서 깨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라. 벤은 여전히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사라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벤도 잘 잤어? 사라는 벤의 손을 잡고 그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지난밤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알렉스와 벤은 사라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라,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예요.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사라, 당신 덕분에 우리도 행복했어요. 당신의 용기와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벤이 덧붙였습니다. 사라는 두 남자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었어. 사라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세 사람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사라, 당신의 앞날을 항상 응원할게요. 벤이 말했습니다. 사라는 두 남자와 따뜻한 포옹을 나누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안녕, 알렉스, 벤.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사라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호텔을 나선 사라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사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밤의 경험은 사라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적 쾌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소통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아도 괜찮아. 사라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사라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남편 존을 발견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전화는 왜 안 받고? 존은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로 사라를 다그쳤습니다. 병원에 좀 다녀왔어. 당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 사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병원? 어디 아픈 거야? 존은 그제야 사라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궁암이래. 수술해야 해. 사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존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존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지? 미안해. 존은 사라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 사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언제 할 거야?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존은 사라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하지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사라는 존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사라는 홀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사라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퇴원 후 사라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존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댄스 강습을 받고 댄스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사라는 점점 더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은 처음에는 사라의 변화를 낯설어했지만 점점 그녀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변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댄스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자선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공연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공연 준비는 쉽지 않았지만 사라는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댄스 연습뿐만 아니라 공연 기획, 홍보, 섭외 등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라, 오랜만이에요. 알렉스와 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라의 자선 공연 소식을 듣고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알렉스, 벤,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보고 싶었어. 사라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무대 설치도 도와야 하고, 홍보도 도와야 하고, 할 일이 많아요. 사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렉스와 벤은 기꺼이 사라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사라와 함께 공연 준비를 하며 다시 한번 가까워졌습니다. 공연 날이 다가올수록 사라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와 벤, 그리고 댄스 동호회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공연 날, 사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심호흡을 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나비가 날아오르듯 자유롭고 우아한 몸짓이었습니다. 사라의 춤에는 그녀의 삶과 열정,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사라의 춤에 매료되어 숨죽이고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사라의 춤이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라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공연의 수익금은 암 환자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사라는 알렉스와 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오늘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사라는 두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천만에요, 사라. 당신의 열정과 용기에 우리가 더 감동받았어요.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라, 당신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벤이 덧붙였습니다. 사라는 알렉스와 벤, 그리고 댄스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쫑파티를 열었습니다. 쫑파티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라는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을추고 노래를 부르며 제 삶을 마음껏 즐길 것입니다. 그리고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라의 말에 사람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사라,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항상 응원할 거예요. 사람들의 격려에 사라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쫑파티가 끝나고 사라는 알렉스와 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알렉스, 벤,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사라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사라, 우리도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당신의 앞날을 항상 응원할게요. 알렉스와 벤은 사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라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사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암 환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서로 의지하며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결심을 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암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을 설립하고 싶어. 존은 사라의 결심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이라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돈도 많이 들고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존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알아, 여보. 하지만 난 꼭 하고 싶어. 내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 사라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은 사라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당신 뜻대로 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도울게. 존은 사라의 손을 잡고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사라는 존의 지지에 힘입어 요양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부지를 알아보고 건축가를 만나고 후원자를 모집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몇 년 후 사라는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암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이 문을 연 것입니다. 요양원의 이름은 희망의 집이었습니다. 희망의 집은
암 환자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환자들은 이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서로 의지하며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희망의 집을 운영하며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또한 암 예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희망의 집을 방문한 젊은 여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사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처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제 삶을 마음껏 즐겼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암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라는 젊은 여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사라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젊은 여성은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젊은 여성은 사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라는 희망의 집을 통해 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암은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사라는 70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희망의 집을 운영하며 암 환자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라는 희망의 집 정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존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하고 있어? 사라는 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냥 당신 생각이 나서. 존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 생각하고 있었어. 사라는 존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고마운 게 있어. 사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고마워? 존이 물었습니다.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 사라는 존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당신 덕분에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 존도 사라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랫동안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암이라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 같았어. 사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삶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 존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지만 묵묵히 사라의 곁을 지켜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에밀리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사라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스와 벤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사라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해준 열정적이고 섬세한 두 남자였습니다. 희망의 집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스크린을 수놓았습니다. 그들은 사라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사라는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 자신의 이름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사라 70세, 암을 극복하고 희망의 집을 설립하여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준 아름다운 영혼. 엔딩 크레딧이 모두 올라가고 영화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희망의 집을 통해 그리고 그녀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희망의 집 2층에 있는 사라의 방창가에 한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사라,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긴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 희망의 집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사라의 뒤를 이어 희망의 집을 이끌어갈 새로운 원장 제인이었습니다. 제인은 사라의 삶과 업적을 기리며 그녀의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라의 육신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희망의 집에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암 환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사라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